자, 어제 황당한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삼성이 중국에 보내려던 전세기가 돌연 운항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에 지금 완전히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삼성이 못 가면 나머지 나라 하나도 못 가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 하시는 어떤 분이 보내오셨어요. 패스트트랙이 있다고 해봤자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전세기 띄어가지고 오는 그런 데나 해당이 되지, 일반 민항기 타고 들어가는 중소기업 오나는, 한국에서 중국에다가 기업을 하는 오나는 이 패스트트랙에 해당도 안 돼서 비자도 못 받아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놈들이 삼성, 현대 자동차 이런 데만 넣어주고 패스트트랙이라고 마치 기업에 예우해주는 척하고, 중소기업은 지금 내 회사가 중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갈 방법이 없다고 몇 달 전에 하소연하는 이 메일도 저한테 보내온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조차도 막아버린다. 중국이 올 5월 달에 삼성 반도체 인력 200명을 시작으로 14일간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패스트트랙 신속 통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쭉 잘 해왔는데 13일 날 중국 시안과 텐진으로 보내려던 전세기 두 편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중국 민항국이 못 들어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편으로 200명의 또 삼성과 협력업체 임직원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시성이 이게 시진핑이 고향이잖아요. 여기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가 옛날에 박근혜 데려가고 쇼를 했지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정희가 여기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갈 때 올 때 특별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안 공장을 라인을 늘린다고 기술 인력이 들어가서 할라 했는데 출국을 앞두고 발이 묶였다는 거예요. 텐진에는 삼성전자의 TV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전세기 취소가 사실이라면서 외국인의 중국인 입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세기 운항 취소 이유가 상하이, 텐진 등 대도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수입 박람회가 열린 상하이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웃기는 이야기지요. 중국 정부가 없다면 없는 거고 있다면 있는 건데 코로나 환자가 없던 것도 아니고, 그래 그 박람회에서 나왔다고 삼성의 비행기를 막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코로나 환자 상태가 정부는 뭐 100여 명 안팎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심각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 중국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막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지금 중국 정부가 삼성이 최근에 이 마지막 남아있던 노트북 공장을 하나 폐쇄시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점차 발을 빼는 게 아닌가 해서 길들이려고 하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삼성과 달리 LG는 또 전세기 편으로 직원 100명이 같은 날 광저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LG는 되고 삼성은 안 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LG OLED 그 패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00명을요. 그래서 아까 LG 디스플레이는 패스트 트랙이 신설된 이후 전세기를 가지고 난징 배터리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에 각각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한국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시대에 길을 들이려고 하는 거냐? 코로나 핑계로 삼성한테 뭔가 중국이 갑질을 하고 싶은 거냐? 다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이 중국 들어가는데 비용이 40만 원도 더 든다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중국이 지정한 한국 병원에서 2번 해야 되고 음성으로 나와야 되고, 그 외에 또 그런 관련 비용까지 지불까지 해서 40만 원이 있어야 중국에 입국이 된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거는 한국 공항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중국의 행태를 보고 이거는 그냥 저거 멋대로라는 겁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고 어느 날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좀 장난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사드 때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보건위생 검사를 하고 유통기업들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저 나라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짝퉁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는 단속조차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한국 기업은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마다 그냥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국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이 중국하고 헤어져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문 정권의 친중 일방적인 통행 때문에 중국인들이 투기한 주택의 수도권이에요. 한국인이 거기에 지금 뭘로 사냐? 세입자로 삽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한국인에 해당되는 각종 이 부동산 규제에서 빠져나가서 투기 목적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가리지 않고 있으면 마구잡이로 챙겨요. 그래가지고 이 30대 뭐 유학생이니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명의로 그 아파트 명의를 해놓고 월세 이렇게 받아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중국인의 월세를 내고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게 기사가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의 고급 아파트에 대한 중국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작년 8월에 61.2%, 올해는 아마 8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주택들을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저기 대림동안 가보세요. 그 주변에 중국인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그 대림동에 있는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걸 다 사들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중국인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족일의 한국 동포라고 여러 특혜를 줬는데 조선족이 진출하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족이 중국인의 한국 침투에 일종의 선발대 역할을 하면서 지금 중국인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제주도에다가 중국이 무비자를 해서 제주도가 중국인의 완전히 환경 파괴와 더불어서 특혜 온상이 되고 중국인이 와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중국인이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중국인이 하는 기념품 판매소에 들어가서 물건 팔고 중국인이 하는 숙박업소에 재웁니다. 그럼 제주도 사람은 뭐가 남습니까? 자, 평창올림픽에 저거 개판 쳐놓고 거기 평창올림픽 한다고 만들었던 고급 리조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중국인들한테 영주권 준다면서 그것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요, 중국인의 그 일부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혼을 상실했고 한국 기업은 중국하고 재미 좀 보면서 중국으로 공장을 다 옮겼다가 이제 중국의 노예가 되어가서 빌빌 싸고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차도요. 이 중국과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 헤어져야 된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한국은 범중화권에 이렇게 일부로서 녹아들게 된다. 시진핑이가 처음에 트럼프 취임했을 때 말하라고 가서 트럼프 앞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한국은 과거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고 말을 합니다. 자, 시진핑이 문재인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끊임없이 혼내고 애먹이면서 약간의 시혜라도 주면 문가리가 고마워합니다. 박근혜 때는 보수 정권이니까 박근혜를 한국 기업을 통해서 꼬드겨서 박이 중국에 완전히 넘어갔다가 미국한테서 굉장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우 정권 어디가 들었어도 중국에 굽신거려요. 이 사이에 중국이 다시 명나라 청나라 같은 황제 국가가 되어가고 한국에는 중국인 조선족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요양보호사 직책에 그리고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로 다 퍼졌습니다.
자, 앞으로 중국에 무슨 변란이 일어나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조선족들이 다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속도로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인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서민들이 월세 내고 사는 게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중국에 돈 좀 있는 놈들요. 부정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자들이요. 그 놈들이 다 지금 재산 도피가 어디가 좋은가 봤을 때 중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중국 체제가요. 그러니까 해외에 재산을 다 도피시켜놔요. 트럼프가 소련이 망할 때 공산당 이 실력자들이 미국으로 도피시켜 놓은 부동산 자금 갖고 컸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은요. 지금 중국인들의 돈이 이 좌파 한국 정치꾼들 이런 것들 동원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투자되어져서 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버닝썬 사태 때 많이 이상했잖아요. 왜 버닝썬 사태에 저렇게 긴장하느냐. 기껏해야 술 먹고 싸움 났고 거기에 마약도 흘렸고 성폭행인데 그런 일들 어디에 클럽에 가도 비일비재한데 버닝썬 사태에 저렇게 긴장해서 장학선이라고 해서 김학이나 장자연이 사건을 갖다가 끌어내고 김학이를 다시 또 들먹이고 윤지호를 데리고 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 정권의 어딘가에 지금 핵심에서 중국의 돈들 한국으로 갖고 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업장 하나가 적인데 그게 문제가 될까봐 지금 그렇게 버닝썬의 긴장한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국에 지금 점점 이 노예화가 한국에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최고 대기업조차도 중국이 지금 저렇게 갑질을 하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항에서부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중국은 절대 유지될 수 없는 체제다. 아마 미국이 작정을 했고 바이든 정권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긴장의 눈으로 바라보고 중국 스스로도 이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성장이고 다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는 정리할 때다. 지금 시작해도 정리되려면 몇십 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얽혀 살다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번 봐요. 어디든 기어 들어가고 나면 자기의 영역을 넓히잖아요. 전 세계에 가는 데마다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요즘 아프리카에도 차이나타운이 많다. 자, 이제 한국이 중국과 헤어질 때다. 조선족부터 저는 중국 지향적인 조선족 다 내몰아야 된다고. 그리고 중국인 한국에 부동산도 못 사게 하고 한국에 유학도 못 오게 하고 한국에 중국에 대한 투자 기업들요. 그들 때문에 한국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 정권조차도 친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돈도 안 되잖아요.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에 몇 개 팔아요. 삼성 텔레비가 중국에 몇 대 팔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제 다 정리되어야 될 때다. 중국과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은요. 지금 중국인한테 일자리 잠식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인한테 일자리 뺏기고 중국인한테 월세 내고 중국인한테 복지까지 뺏기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